대학가 인근 원룸 월세가 100만 원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장애인들을 강금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목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구티비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세계 콩팥 채널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생존 시 신장이식 결연에 동참하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24개 교계단체가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함정 몰카를 촬영한 최재형 목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4명의 찬양 사역자들이 펼치는 봄의 다이어리 콘서트가 오는 3월 23일 서울 온밤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며 대학가의 활기가 돋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된 거주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학가 소형주택 월세가 오르며 학생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캠퍼스는 겉보기엔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방에서 사는 친구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서울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사실 방을 못 구해 몸둘 곳이 없습니다. 설사 방을 구해도 높은 월세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 보증금 1,000에 월세 55만 원 내고 있어요. 저는 물려받은 거라서 월세가 안 올라가지고요. 조금은 싼 편인 것 같아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다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올해부터는 좀 아예 생돈이 나가고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학생 신분이 되어 직접 방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대학가 근처는 보증금 1,000에 70만 원, 보증금 500에 60만 원이 기본입니다. 저는 대학가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구해보려 합니다. 네, 깔끔한 거가 있는데 78이에요. 보증금까지 1,000만 원. 보증금 1,000이요? 네. 상가 건물이에요. 그런 거 외에는 없고요. 500에 60만 원짜리 있어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는 건물 꼭대기에 위치하거나 매트리스 한 장을 놓기도 버겁습니다. 이중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소음은 싼 값에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말합니다. 월세 55만 원인 원룸은 외풍이 심해 3월에도 솜니불 3장이 깔려 있습니다. 아니 이거 술 조금만 취하면 머리 바뀌어요. 외풍 너무 민감해서. 외풍은 우리 집도 외풍 있어. 겨울에 춥지,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이지. 그럼 어쩔 수 없어. 뭐 아파트는 괜찮아. 우리 집도 추워. 밥값이 좀 싸면은 추워.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 집을 찾는 학생들이 늘면서 집은 그대로 월세만 올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얼마 찾아요? 그러면 다 1,000에 50이, 500이, 500이. 근데 이게 저희가 끝나고 나서부터 코로나 끝나고 그전에 2학기 때부터 옛날에는 가격이 올라서 저는 그거 하는 게 수습이 된 거야.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월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평균 56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2% 오른 셈입니다. 특히 대학가 월세는 일반 주거지보다 약 8만 6천 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가는 상시적으로 방이 부족해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신촌 일대에도 원룸을 찾는 이들의 4분의 1이 대학생입니다. 특히 대학가는 학교 임직원까지 수요자가 넓은 편이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반지하밖에 없는 셈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기숙사 등 학생 지원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최근 장애인들을 강금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한 목회자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목회자의 가족들과 교회 측은 오직 약자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10년 넘게 장애인 사역을 이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 A씨가 지적 장애인 성도들을 학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0여 년간 이곳에서 장애인 사역을 이어왔다는 A씨는 현재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구티비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곳 교회 앞 정자에 장애인 성도를 가둔 뒤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정자는 2평 남짓의 공간으로 현재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측은 감금시설로 알려진 이 정자가 교인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을 뿐 감금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점심 먹고 나면 가서 차도 한 잔씩 먹으라고 하고 거기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교인들이랑 함께 쉼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와서 힘드는 곳다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지 사람을 누구를 하기 위해서 절대 한 곳은 아니에요. 그거는. A씨의 가족들과 교회 측은 A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오직 약자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할 때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또 더군다나 치매 환자고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한테 때려서 뭐 하겠어요. 응? 불쌍해서. A씨와 알고 지내던 동료 목회자들은 선한 사역자로 기억되던 A씨의 평소 모습과 달라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교단 측은 정확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같은 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노회 차원으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저기 하고 나니까 저들도 당황스럽고 이게 평소에 했던 거는 저기는 뉴스 같은 게 다르게 나오니까 저들 당할 수밖에 없죠. 교단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단법에 따라 목사로서 A씨의 신변 처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최초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측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교인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지자체랑 협의하면서 피해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연락을 취했지만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는 죄 없는 목회자가 비난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며 또 죄가 있다면 교단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건을 취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14일은 세계 콩팥의 날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질병입니다.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 중 신장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2023년 말 기준 33,568명으로 이들 중 6%만이 지난해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 이식 대기 환자는 매해 2,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인은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1991년부터 생존 시 신장 이식 결연 사업을 통해 지원해온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현재까지 969명이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이 중 목회자가 130명, 기독교인이 573명으로 전체 기증인의 59%를 차지했습니다. 장기기증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고령 장기 이식 대기자 중 77%가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신장 기증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며 생존 시 신장 이식 결연 사업을 통해 신장 이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24개 교계단체가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함정 몰카를 행한 최재형 목사와 해당 장면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 백모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기총은 최 목사와 백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혐의로 고발했으며 고발장은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7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은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 내지 대통령 직무 관련 요구를 한 사실이 없어 처벌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모 씨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최재형은 백모 씨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의 찬양 사역자들이 펼치는 봄의 다이어리 콘서트가 오는 23일 서울 온맘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콘서트에는 진보라, 김소중, 오은, 서하얀 등 4명의 찬양 사역자들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CCM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온밤 시어터와 CCM 허브, JM 등 세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현재 온라인을 통해 예매를 진행 중입니다. 공연 주최 측은 불안과 외로움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평안함과 충만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성산관에서 15일 제5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118명의 재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전 나이팅게일 정신을 계승하는 촛불 의식과 간호사로서 헌신하는 선서를 제창했습니다. 간호대학 손수경 학장은 간호인으로서 첫 걸음을 떼는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간호인으로서 첫걸음을 출발하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육을 돌보는 기독 간호사로 여러분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선서식을 마친 재학생들은 간호사로서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겠다고 맹세한 만큼 제대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환자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저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3학년 재학생들은 학생 간호사로서 실습 기간을 거친 이후 의료 현장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한남대학교가 신임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감신대 제16대 유경동 총장은 12일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총장은 제2창학 비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교수 충원과 신입생 증원, 찬양과 미디어 전문 교육 강화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남대 제18대 이승철 총장은 14일 취임식에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총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기독사학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싶다며 세계 기독교연합 대학 체제를 출범시켜 창학 이념의 강화와 대학 발전을 동시에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연교회가 제18대 신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9일 고연교회에서 열린 이번 위임식 감사예배는 익산 지역 목회자와 지역 성도들이 함께 자리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준비하는 미래는 두렵지 않다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는 새로 오신 목사님과 기도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복음적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연교회는 이리 지역을 대표하는 모교회와 같습니다. 이 교회에 위임하고 또한 담임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겐 또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직을 따라 최선을 다해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설교 이후 서약식과 함께 축하와 격려가 이어지며 신임 목사 위임식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번 고연교회 신임 목사 선정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전 성도의 투표를 통해 진행돼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5일 오전 4시 30분께 단전이 발생해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양방향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오전 경기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했고 2호 코레일은 한 개선로를 이용해 양방향 운행을 재개했지만 배차 간격이 20에서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레일은 단전 사고 발생 약 5시간 40분 만에 전기 공급 장애를 복구했지만 출근 시간 예상치 못한 지하철 운행 차질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단전 사고 원인을 여러 각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을 예고하자 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삼성 갤럭시 최신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5만 5천 원에서 60만 원으로 최대 10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13일 관련 고시 제정 직후부터 제조사들과 정책을 협의하고 지원금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통신사들은 수기로라도 전환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한편에서는 번호 이동 고객에게만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면 신규 기기 변경 고객을 차별하게 된다며 통신사를 유지하는 장기 고객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지역별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00명의 증원분을 지역별, 대학별 배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지방 거점 국립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배정을 할 방침입니다. 정부 구상대로 정원이 배정될 시 비수도권 정원이 전체의 71.6%를 차지해 70%를 넘어서게 됩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안이 올해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달 말을 목표로 배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탈취하는 암호화폐 규모가 전년 대비 7억 달러, 한화 약 9,300억 원 줄었다고 현지 시간 14일 미국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밝혔습니다. 체이널리시스의 에릭 자르딘 선임연구원은 2022년 북한이 탈취한 규모는 한화 약 2조 2천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조 3천억 원 규모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킹 건수는 15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다며 북한은 디파이와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서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세탁업체와 장외거래업자들을 제재하며 현금화를 어렵게 만들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감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동부 후쿠시마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일본 기상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진으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명피해 현황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 도호쿠 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등 인근 원전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도쿄전력은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이 확실시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시작합니다. 이번 선거는 현지 시간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치러집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본토를 비롯해 지난 2022년 침공에 강제 병합하면서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도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투표 외에도 원격 전자투표 방식도 이번 대선에 도입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당선되면 총리 시절인 2000년부터 최장 2030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이며 스탈린 옛소련 공산당 서기에 29년을 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2018년 선거에서 푸틴의 최고 득표율 76.7%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2개 지역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을 공격해 최소 29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북부 가자시티 교차로에 모인 주민 최소 21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구호 식량과 물품을 받기 위해 주민 수천 명이 몰렸을 때 공중에서 나타난 헬리콥터가 기관총과 포탄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구호품을 싣고 도착한 트럭에 수천 명이 몰려 10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서방 국가로부터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13일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로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캐나다는 틱톡의 자국 내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의 위협 요인이 되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은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 AGCM이 현지 시간 14일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1,000만 유로, 한화 약 144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보도했습니다. AGCM은 틱톡이 미성년자와 취약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청소년들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집단 행동을 모방하게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주말
주말인 내일은 날이 차차 흐려집니다. 내일 저녁부터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한때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 대구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0도, 부산과 제주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보도한 것처럼 대학가 월세 상승으로 학생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면서 청년들을 위한 좀 더 현실적인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